여섯 번째 천수 송쾌. 지난 시간에 송에 대한 글자만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글자 그대로 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원자에다 공변되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변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뭐가 되느냐, 사특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특함이 되고 이제 다른 사람들 속이는 거,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공변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천수소홍에서 성질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순양이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어긋나는 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자면 위에는 상이 양이죠. 순양이니까 강한 상이 되고, 아래는 물기가 되니까 험입니다. 그야말로 강한 사람하고 험성궂은 사람하고 둘이 맞붙는 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쟁송한다라고 하는 그 송사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이 송사의 목적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 여차하면은 송사로 나가죠. 전부 좀 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저 새끼 저기 고발하고 고소하고 한다 이런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실은 비롯되냐면 정치권에서부터 더 비롯되는 양상이 매우 큽니다.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것, 대타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회의 이른바 율사들이 어느 날 이 정치권으로 많이 진입이 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서는 다시 법원에다가 다시 제소를 합니다. 근데 정치 중에서 가장 최악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어떤 정치인들이 자기다 만드는 법을 가지고 우리 일들을 좀 심의해 주세요 하고서는 입법부가 사법부한테 그 의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송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 송사를 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송꾀의 가장 큰 목적은 송사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 송사를 없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자,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우리 앞서서 그 서경에 보면은 대우모편에 이게 나오죠. 순임금이 고요를 그 사사로 임명을 하는 거죠. 사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옥사가 되고, 자, 법무부 장관에 해당되는데요. 자, 그대는 사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명후 오영하여, 자, 오영을 밝혀서니까, 자, 그 법에 대한 5가지 형벌이 있는 거죠. 그 형벌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서, 우리 그 둔꾀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죠. 산수몽꾀에 보면은 그 몽을, 그죠? 이 무지몽매한 것을 깨우치게 하려면 처음에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제대로 안 되면 이에 상응하는 형벌이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용옥이라 그랬습니다. 옥을 쓰미 이로운데, 그런데 그 옥을 쓰미 용형이죠. 참 형벌을 쓰미 이롭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법으로 일단 예시만 하는 거죠. 이 법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법을 분명하게 밝혀서, 다시 말해서 이 법에 어긋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옥에 가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에 가둔다, 먼저 그걸 선포하고, 그래서 오형을 분명히 하여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무조건 집어넣는 거야. 일단 법도를 분명히 밝히고, 그래서 이로써 오교를 도왔으니 오형이라 5가지 형벌의 법이 되고, 이른바 우리가 이전에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유배형으로 보내고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오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륜지 도입니다. 군 천자의 그 5가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에 따른 바로 일륜지 도가 되는 거, 오륜이죠. 그 오륜을 도와서, 그 다음에 나의 다스림이 잘 되기를 기약하여야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 이 위정자가 먼저 정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슨 괴죠? 그 명서정, 정사를 두루두루 밝혀서,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무감저록이라, 그 옥을 끊음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산화비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스림을 밝히고, 그 다음에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이러이러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라고 해서 예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형벌은 바로 뭐다?
형벌이 없는 것을 기약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얘기는 먼저 순임금이 그런 거죠. 내가 내 정치, 내가 다스림을 잘 할 테니까 그 자네는 항상 법도를 밝혀서 혹여 다스림에 그 거역하는 자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여라 이 얘기입니다. 이 폭정이 아니라 바로 어진 정치를 베풀었을 때 얘기죠. 그래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되도록이면 형벌을 집행하지 않는 건 무형, 형벌 없는 것을 기약하면은 백성들이 다 어디냐면은 중도, 바로 중화가 되겠죠. 서로 화합하는데 합할 것이니라. 자, 합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우가 치수 사업을 하는 시기 동안에 다들 이제 모든 천하 만민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협조를 하였는데, 자, 협조하지 않은 자가 있었죠. 묘족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협조를 했던 것은 또 그 옆에서 고요가 법에 대한 그 집행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뭐 자기가 있다고 해서 뒤로 빼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나라에서 주로 유행하는 말들이 그 귀족들한테 요구하는 게 오블리 뭐죠? 오블리스 노블리즈인가요? 바로 그 내용이죠. 위 앞선 사람들이 먼저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가장 윗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분명히 형벌을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다 화합하는데 협력할 것이니, 그래서 결국은 치수사업을 이룬 것이고, 이 공이 바로 그대의 공이니, 그죠? 그다 더욱 힘쓸지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담긴 내용을 공자가 두루두루 주역 속에다 집어넣었는데 특히 대표적인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벌이라고 하는 것, 형벌은 바로 송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자, 옥사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은 되도록 집행되지 아니해야 되고, 그래서 집행되지 아니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정사를 밝혀야 되는 거죠. 정사가 밝아져야 되는 것이고, 밝은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밝은 정치를 하면은 감히 자, 옥을 끊음이 없어진다. 다시 말해서 자, 옥사를 할 일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 정사를 잘 따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논어의 문장은 또 뭐예요? 정치를 하는 두 가지 법이 하나 되죠. 도지이 정, 제지이 형이면,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된다? 민면이 묻히라 그랬죠. 백성들은 그냥 법망만 피하려고 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더 한 단계 나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도지이 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지이 레면 유치 착격이라 라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은 활의 서학계에서도 공자가 표현했듯이 바로 이 내용의 근거에서 뭘 표현했냐면은, 자, 법을 분명히 하되, 법이라는 게 벌이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놨는데, 오형제도를 분명히 박아 놨는데 이걸 어길 경우는 이런 벌을 받는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다만 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칙한다라는 거죠. 신칙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삼가 집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하나, 자, 이 그 송사라고 하는 것은 송사가 되도록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시 용형이 되는 거죠. 형법 쓰는 것, 형벌 쓰는 것을 그 다음에 삼가 잘 밝혀서 사람들이 자, 옥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옥에 남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은 자, 그 죄를 지어서 그 감방에 갇히는 일들이 없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형벌의 목적이죠. 그런데 요즘 형벌은 어떻든가요? 아니, 요즘 사회 자체가, 정사 자체가 밝은 정치도 아니고, 그러다고 그러면서 또 뭐예요?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대단히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이 노인 문제에 대한 대책 제대로 없고, 청소년에 대한 문제 제대로 대책이 없으니까 양쪽에 있는 그 흉악범죄들이 굉장히 늘어나죠. 이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불행한 일들인데, 자, 이 법으로 다스리기에 앞서서 먼저 정치권이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먼저 정치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 공자가 논어에 보면은 요 내용이죠. 안연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편언, 딱 송사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냐면은 자로만한 사람은 없죠. 딱 한마디 말, 반마디 말입니다. 실은 딱 반마디 말을 듣고도
그 옥을 잘 끊는 자는 바로 오직 유라 표현했고 더더군다나 하룻밤 묵히지도 않는다. 왜? 이 송사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어마어마한 그 민폐를 끼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사가 만약에 일어났다 그러면은 묵히지도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상대방이 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사를 하는 그 주 당사자, 그러니까 집행관인 경우는 백성들에게 대단히 신망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때요? 안 믿죠. 송사를 하고 나서도 쟤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했느냐, 청송이 오유 있냐나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송사를 듣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같지만은 그러나 나는 뭐 하겠다, 아예 그 송사 자체를 없애겠다 그랬습니다. 무송호인저 이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이거죠. 정사를 밝히는 것, 명정, 밝은 정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장편을 보면은 증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증자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스승으로 존숭받을 때는 공자가 돌아가시고 이미 시대는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야국 방식이 판치고 이른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무너지는 사회였었죠.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위는 위대로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때 그 누구냐 증자의 제자였던 양부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양부를 그 맹시가 발탁을 하죠. 발탁을 해서 자기네 가신 중에 하나인 바로 그 법무부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사로 임명을 하였더니 자 와서 이제 그 스승한테 고하죠. 스승님,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 선생님한테 전해주고, 왜? 내가 장관이 되었으니까. 물론 맹시에 뭐 시급제에 해당되긴 하지만 그래서 증자한테 그 기쁜 마음도 전할 겸 어찌하는 것이 좋은 옥관이 되겠습니까? 어찌하는 것이 좋은 법무부 장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증자한테 물었죠. 증자의 대답이 여기 가장 뛰어난 이 글입니다. 증자왈 그랬더니 상실 기도하여 민산이 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이다 그러면 임금이죠. 위에 위정자들이죠. 위정자들이 그 도를 잃어서, 그죠? 임금이 그 도를 잃어서, 그 도를 잃었다라는 건 정사를 밝게 해야 되는데 밝은 정치를 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를 잃어서 백성들이 흩어진 지가 오래되었더라. 다 가족끼리 화평하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돼요? 도둑질해서 먹고 살거나 뭐 남들 그저 뭐 죽여서 강도짓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특기 정즉, 만약에 네가 그 뜻을 얻는다면, 그 실정이죠. 백성들의 실정을 정말 네가 헤아릴 줄 안다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고 불쌍해라 애긍이 여기면서 그저 슬프고 긍휼히 여길 뿐이지 네가 법무부 장관 되었다고 그 기뻐할 일 아니다. 물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율사 못돼서 그야말로 환장이죠. 왜? 다툼이 많은 시대니까 돈 벌 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런 마음을 가져서 사회가 좀 밝게 나아가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자꾸 뭐예요? 악을 부채질하죠. 부채질해가지고 오히려 더욱더 범법자들 많이 늘어나고 그 사이에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대단히 많고 그 이득 취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질펀하게 늘어져 있어서 참으로 보통 문제가 지금 아닌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자 송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인이 자 누구냐면은 문왕도 그렇고 주공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자도 그렇고 전부 다 송사는 송사 없는 것을 가장 최고의 그 가치로 여기는 것이고 되도록 송사 없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전체적인 걸 한번 쭉 훑어보고 원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은 유구하니, 그죠? 송사라고 하는 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누구하고 송사를 하는데, 저기 뭐, 법관들 믿음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래도 국가의 사법기관이 믿을만하니까 가서 송사한다고 하죠.
근데 사법기관 판결만 가지고 안 되니까 또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잘못해서 이겨야 되면 그 다음에 또 누구 써야 돼요? 돈 많이 들여서 변호사 잘 쓰면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사법기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유부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유부하니 그런데 질이면 척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막히면은 척하면 뭐예요? 종일 건건하여 석청약이라라고 할 때 척자 이거죠. 막히면은 뉘우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사를 가다가 이게 꽉 막힙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왜 이놈의 송사를 했는고 이렇게 됩니다. 송사한다고 해서 그 대수는 아닌데 송사는 그래 사람들이 뭐 이겨서 뭐 돈 받고 하면은 좋아할는지 몰라도 그 사이 여러 가지 애타는 심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송사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은 아니하는 게 가장 좋죠. 자, 그래서 중이면 길라고 종이면 흉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이면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어찌해서 송사를 시작은 했지만은 그러나 중간쯤 가다가 그만두면입니다. 그만두면 길하고 그런데 끝까지 고집해서 간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흉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중간쯤 가다가 그 중간쯤 하면 길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쯤 되냐면 이제 맨 초요 같은 경우가 그에 해당되겠죠. 시작을 했지만은 아이고 이거 그만두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만두고 그러나 끝까지 가면은 물론 이기기는 하겠죠. 이기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서 당하는 수모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면 흉하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송사를 할 때는 정말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견대인이라 그래서 대인을 봄이 이롭고 불리섭 대천이라 그러나 대천을 건너는 것은 이롭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이 송사를 끝까지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사라고 이거 쭉 보면은 중간쯤 하면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송이라라고 하는 건 위하고 아래하고 지금 틀어져 가지고 송사가 일어나긴 하지만은 각각 개별적으로 보다면은 바로 초요하고 사요, 이요하고 오요, 그 다음에 삼요하고 육효가 어떻게 돼? 서로 맞붙는 상황이 되겠죠. 서로 맞붙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송사에서 이기는 사람이 누구야? 강한 사람이 이겨요? 약한 사람이 이겨요? 강한 사람이 이기겠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여기 약한 사람들 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강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구이 같은 경우도 나도 양이야 너도 양이야 붙어볼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반쯤하다가 도망가는 상이 되고 여기는 약하니까 가다가 그만두고 여기도 끝까지 안 갑니다. 끝까지 가는 자가 바로 요자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천을 건너면 이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건너가지고 이겨보겠다고 하면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단활. 이에 대해서 공자가 설명하신 말씀이 자, 일단 송이라라고 하는 글자부터 해석했죠. 송은 왜 송사냐? 위는 강한 놈이고, 그죠? 아래는 험한 놈이다. 그죠? 험상궂은 놈이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괴상으로 보면은 자, 험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표현하면 어쨌든 험상궂겠죠. 험상궂으면서 굳세니 거나니 그랬습니다. 절대로 남한테도 안 져요. 이것이 바로 송이라라는 거죠. 그래 한번 붙어볼까? 뭐 어차피 뭐 진창으로 빠졌는데 끝까지 해보지 하는 게 험이 순이 됩니다. 이것이 송이라라고 해서 송께의 괴사를 먼저 이와 같이 정의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주공이 말씀하신 송이라고 하는 것은 유부, 질척, 중길 여기부터 먼저겠죠. 송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길하냐 흉하냐 이겁니다. 이걸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송, 유부, 질척, 중, 길은 왜 그래? 가다가 이제 막혀가지고서는 아이고 내가 괜히 왔구나 괜히 시작했구나 라고 해서 중간쯤에서 그만두고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학교를 보면은 강내의 득중녀라 이렇게 돼 있죠. 강이 지금 학교를 보면 아래가 좀 험상궂기는 험한 궤이긴 하지만은 강이 가운데 온 거죠. 험한 가운데 이렇게 빠져서 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중을 취하면은 아래 위를 다 볼 줄을 아니까 이 정도에서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중이면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도를 취하면 그죠? 중도라면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면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강이 와서 그죠? 강이 왔기 때문에
그저 중을 얻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참 미덥죠. 미더운 겁니다. 그또 미더운 이견대인, 대인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여기가 되고, 그래서 중도에서 거치는 것이 이렇고,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종흉이 있죠. 종흉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송불가성녀라. 끝까지 하면 흉하다라고 문왕이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러느냐? 송사 끝까지 하면은 그저 송사는 가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글쎄 이긴다 하지만은 사람이 망신은 당할 대로 다 당하고, 그죠? 결국은 뭐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사는 가히 이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견대인이라고 할 때 송사에 여기서 송사를 주장하는 최고는 누구냐면은 바로 여기죠. 여기 임금입니다. 고대인이기 때문에 이견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정한 사람을 숭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인을 보면 이롭다는데 그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에서 바른 사람, 그래서 중정함을 숭상하는 것이고, 불이섭대천이라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 가다가 보면 결국은 빠진다라는 겁니다. 나락으로 빠진다 뜻이 되겠죠. 이부연야라라고 해서 연문연이지만은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호께로 보자면은 외호께로 보자면 위에가 손입이죠. 바람개가 되고 바람은 들어가는 상이 되고 결국 계속 가다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이 연못 속으로 물 속으로 빠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송사 계속 되다 보면 이거 끝까지 평생 아마 쫓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헤어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것이고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평생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고, 송사 잘못하면은 망하는 경우들 많죠. 사람 절단 나고 망하고, 대기업 같은 경우가 요새 뭐 제품 잘못 만들어서 BMW 같은 경우가 참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은 아닌데 이거 이제 계속 송사 휘말리기 시작하면은 거의 망하는 그 업체들 가끔 나오죠. 예전에 인도 같은 경우에 보팔 참사 이거 평소에 신중하게 잘 처리해야 되는데 결국 못하다가 회사 망했죠. 망하고 다른 데로 넘어간 경우가 되는데요. 전체적인 괴상에 대해서 공자가 바로 하늘과 물이, 하늘은 저 위에 있는 것이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니까 서로가 행함이 어긋난다 그랬습니다. 서로 간에 행함이 어긋나는 것, 서로 어긋나게 되면 다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긋나는 것이 바로 송이니, 이 상을 보고서 군자 이하여, 송사는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하냐, 작사못이라 바로 얘기했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는 데는 반드시 처음 시작하는 시작하는 것을 잘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지금 태풍이 불어온다라고 하니까 요즘에 뭐 태풍뿐만 아니라 조금만 추워도 그러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정말 속된 말로 표현하면 별 오두방정들을 다 떨죠. 뭐 태풍 진로가 이를테면 뭐 어디로 간다 미국에서는 어떻고 우리나라는 어떻고 일본에서 어떻고 한 뭐 몇 킬로 차이가 나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 따져가면서 이거 관상대 보고서는 이거 뭐 너네 해명하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나오지를 않나. 보면은 통보관들은 또 어떻게 돼 경로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만 보고 안 되죠. 태풍의 눈만 보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위에 있는 기상이 누구를 만나요? 반드시 아래에 있는 땅하고 만납니다. 그러면 한국 땅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저희는 뭐 땅은 좁고 인구는 많고 어마어마한 이 저기 뭐야 현대 뭐예요 저런 거 돌리게 되다 보면 열섬 현상 잔뜩 발생하고, 그럼 과연 그 기압이 내려가 태풍이 그대로 자기 원래 예측한 진로대로 빠져나갈 것이냐? 안 됐죠. 제주도만 한번 망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목포쯤 올라와서 그 다음에 세력이 확 죽어가지고 얼마나 난리 났어요. 시속 뭐 40km 정도 초속 40km 정도가 되면은 40m 초속 40m 40m 정도가 되면은 뭐 기차도 날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산 강의를 가야 되는데 그래도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승용차를 타고 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하다가 일단은 어쨌든 태풍 불어오면 승용차 타고 가는 게 조금 불안하니까 그래서 기차 타는 것이 훨씬 더 안정되겠다 그래서 기차로 예약을 해놓고 그랬더니 뭐 초속 뭐 40m 이상면 기차도 날린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강의를 이거 휴강한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에이 하느님 보호하시겠지. 웬걸 완전히 다 꺾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번 분석이 그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기상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계에만 의존하면 안 되죠. 오랜 동안의 경험,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하여튼 그 지역의 상태를 두루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 기온도 알아야 되지만 지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천도, 지도.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인간들이 해놓은 일들, 그 일로 인해서 여기 그 기상 변화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를테면 올해 그 어마어마한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로 인하냐면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명의 폐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를 두루두루 감안해야 정확한 예측이 나오는데, 그 정도가 되면 우리 그런 거 뭐라 그래요? 대인이라 그러겠죠. 네, 대인 통보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냐면은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할 때 항상 뭘 머릿속에 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혹시 나중에 분쟁이 없을까? 이게 중요하죠. 중간에 분쟁이 일어날 듯 하면 얼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하여튼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일을 도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돈 된다 그러면 무작정 시작해놓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송사로 해서 날리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항상 일을 시작할 때는 작사모시해야 된다. 그럼 작사모시하려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홍범의 오사의 이치로 본다면은, 응? 오사의 이치로 본다면 모원시 청사, 특히 요 대부분이죠. 잘 들어라 라는 거죠. 잘 들어라 라는 거예요. 청은 그냥 듣는 게 잘 들어라. 청은 총이라 그랬습니다. 귀발글 총자, 귀발게 잘 들어야. 그래서 귀발게 잘 들어야 뭐 할 수 있다? 장모한다 그랬습니다.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라 일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뭐 사업을 도모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정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걸로 표현하죠.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남면이 청천하, 이렇게 표현했죠. 남면이 청천하라고 하는 건 남쪽을 바라보고 천하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밝은 정치가 되는 거죠. 항상 밝은 정치를 지향하라라는 겁니다. 몇 사람이 뒤에서 쑥덕쑥덕 그래서 몇 사람끼리 나눠 먹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두루 천하의 소리를 잘 들으는 거. 밝은 정치를 하면서 두루 천하 만민 백성들의 민심이 무엇인지를 잘 들을 줄 알아야 일이 중간 가다가 송사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단순히 저 송사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민심 이반되고 나중에 혁명까지 일어나는 상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작은 집안일 하나하나 도모할 때도 여러 가지, 그죠? 사력 있게 생각하는 것이 그거죠. 제가 그때 사력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생각하는 것. 요 생각하고 이 생각은 뭐예요? 지난 시간에 적어도 공부하신 분도 있죠. 천하하사하려리요 해가지고 뭐죠? 동동왕래. 택산함께요. 택산함께 구사유에 천하하사하려리요. 그런데 천하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이것도 생각사, 이것도 생각사. 이 생각은 뭐고 이 생각은 뭐예요? 둘 다 사 다 들어가 있죠. 자, 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저 중정한 생각이죠. 여기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다라는 건 천하를 두루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받전자에다가 거기다 마음심자 쓴 거죠. 그래서 사정전이라고 해서 경복궁의 사정전이라고 하면 정사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치우치지 않은 바른 정치, 중정한 정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달리 표현하자면 이게 경도에 해당되는 거죠. 경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항상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경도를 세워서 하는 것이 되고, 자, 경도를 세우긴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뭐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경도를 세웠지만은 그 다음에 가장 다양한 정치한다고 내가 정치 잘해도 되는 게 아니죠. 저 법도 잘 정비돼 경제 문제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잘한다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여러 곳에 대해서 려라고 할 때 보면 범호자가 들어가 있죠. 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석영 공부하면 다 까먹으셨는가 보다. 범은 토끼 한 마리를 잡더라도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가지고 잡는 겁니다. 내가 크다고 아이 하찮은 너 까짓 거 하다가 토끼한테 당해요. 그죠? 그 토끼 한 마리를 잡더라. 그러니까 범이 토끼 한 마리를 잡더라도 아주 신중히 다양하게 소리도 내지 말아야 되죠. 바람 방향도 봐야 되죠. 만약에 바람이 나 있는 쪽에서 바람이 토끼 쪽으로 가면 어때요? 토끼 냄새 맡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죠? 역방향 이용하는 것 등등등등. 그래서 주변에 다양한 7이다 그러면 이제 서방태가 되겠지만은 두루두루 다양한 경우의 수까지를 다 헤아려서 생각하는 것이 이 려입니다. 그러니까 여가 이게 경도가 된다면 이거는 권도를 또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권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체가 된다 그러면은 자 요것은 바로 용이 되는 글자입니다. 용. 그래서 작사모시라고 하는 대목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요 글귀에만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다 갖다가 집어넣어서 자 응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응용하려면은 일정 정도 공부가 쌓여야 돼요. 체가 딱 잡혀야 응용이 되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모르면은 막 이혈령 피혈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혈령 피혈령 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체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서부터 초유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령소사는 그죠? 불령소사 하는 바를 하는 바 여기서 일하는 바라는 건 당연히 뭐예요? 송사죠? 송사하는 바를 길게 하지 아니하면입니다. 그 길게 하지 아니하니 불령소사니 소사하니 소유언이나 조금 말은 있지만 그랬죠. 조금 말은 있다. 왜? 어머 저기 뭐야 저기 누구누구하고 저기 뭐야 붙었대. 누구하고 붙어? 얘하고는 여기하고 붙는 거죠. 구사하고 지금 붙어요. 오 저거 당해낼 수 있을까? 안 될 텐데 이렇게 되는 거. 여기는 지금 중앙으로 보냐면 중앙관리가 아래 백성들 뭐 세금 안 낸다고 또 측민들 내상으로 또 송사를 벌이는 경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여기도 어쨌든 위에서 관리가 자꾸 그러니까 나도 한번 붙어보자 하고선 붙어봤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금 말은 있지만은 그냥 여기서는 끝내는입니다. 끝내는 길하리라 라고 하는 거니까 끝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길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끝내는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송사를 길게 오래 하지 아니하니 라는 데서 여기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그래서 조금 말은 있지만은 끝내는 길하라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공자가 바로 별도로 다 설명드렸죠. 왜 하셨죠? 불령소사는 바로 불령소사라는 것이 바로 뭐냐? 송사라고 하는 것은 가히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 가히 오래 가지는 그저 길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셨고 그게 아니 되니 그래서 수소유언이나 모름지기 조금 말은 있지만은 기변이 명렬하 그 분별함이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변이라는 건 원래 변론한다, 변호사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죠. 우리가 그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요 변이 되고 분별할 변자는 이게 되고 이거는 말을 잘해서 이쪽 왜냐면 신이라고 할 때 신은 어디죠? 가을에 거둔 곡식이죠. 경신에서 경에서 신에서 지금 다 차곡차곡 다 저장해 둔 겁니다. 재산 분쟁이 났을 때 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눌 줄 아는 것 이것이 그 송사라고 그랬죠. 우리가 송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옥은 뭐예요? 쟁옥. 그죠? 감옥 그 이른바 형사상의 사건을 다루는 것은 옥이라 그랬습니다. 송과 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옥사 그러면은 형사사건의 사건. 송사 그러면은 대체로 이제 재화와 관련된 것들 뭐 땅 문제 다 송사에 되고 오늘날 표현하자면은 형법이 되고 민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분명함이라 하니까 조금 말은 있지만 아 내가 왜 이 일을 그만두어야 되는지 그 변론이 분명하기 때문이고 자 비록 그 어둡지만은 송사를 여기서 작사모시 자 이것도 설명해야 돼. 작사모시라라고 하는 그 처음을 잘 도모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아래 숙계 같은 경우는 후천 8개에서 뭐예요? 시작하는 곳이 되는 거죠. 일감에서 양이 하나 시작되는 데죠. 그 다음에 선천의 8개로 보자면은 일건전에서
천지 만물의 시작은 하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고 또 마치고 또 다시 시작하는 일, 그죠? 종시하고 하는 일이죠. 종시할 때 항상 시작할 때 애초에 처음 시작하는 일과 그다음 마치고 또 새로운 일 또 시작할 때, 그래서 둘 다가 다 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일을 지음에 항상 시작을 잘 도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괴하고 감괴의 뜻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이 같은 경우는 자 어쨌든 바른 자리는 아니죠. 여기도 바른 자리는 아니에요. 바른 자리는 아니지만은 아직 약하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은 이길 수도 없고 여기 강한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만두면 상대방도 당연히 그만두겠죠. 그만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구이 같은 경우는 강으로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운데 했는데 처음에는 송사를 버리려고 막 봤더니 누구예요? 구호 임금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사특한 임금도 아니고, 그죠? 저기 누구예요? 중정한 임금이죠. 야, 이건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국송이라 그랬죠. 송사를 이기지 못하는지라. 송사를 한다고 됐느끼는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상황이 아니라서 귀포기읍이니, 이거는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지금 여기 정의에서는 귀포하니 기읍이니 300호면 무생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그 정자의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역 정의에서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끊습니다. 그 돌아가, 그죠? 돌아가 그 읍으로 도망갔는데, 그죠? 도망갔는데 사람은 당연히 읍이니겠죠. 읍이니 사람이 300호면 무생하리라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통 생 그러면은 재생해서 이거는 천재지변의 재앙이 되고, 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이렇게 백대 낀 모양이니까 내가 잘못해서 생겨난 재앙을 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재앙, 그 다음에 허물, 그다음 과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한 내용으로 보자면은 이거는 깎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상대로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송사를 벌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아래 하대부로서 시급지가 있는데 시급지 깎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아까 그 주례에 보면은 여기 쭉 나눠주세요. 주례에 보면은 뒤에 나눠주고 뒤에 앞에서 주례에 보면은 구벌지법. 자, 이 제후들이 잘못했을 때, 관리들이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맨 첫 번째 내용에 해당될 겁니다. 다 갖고 계신가요? 여기에 보면 구벌지법이라 그래서 하관사마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주례 하관사마편에 보면은 맨 첫 번째로 이 구벌지법 법자를 바로 이렇게 뒀습니다. 이렇게 옛글에서는 많이 써요. 구벌지법, 그죠? 아홉 가지로서 그 정벌하는 법은, 정벌하는데, 아홉 가지 정벌하는 것은 바로 방국을 바르게 함이라. 이거, 그죠? 다시 말해서, 구벌이라라고 할 때 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여기 이거 조금, 이것도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밑에 주석 보면 제후유의에, 그죠? 제후가 만약에 어긋남이 있으면은, 왕명즉 출병하여, 왕명이 곧, 그죠? 왕명이 있으니 곧 출병하여서 정벌지라, 정벌하는 거죠. 가서 쳐서 바로 잡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방국의 정이라는 뜻이죠. 소위 정지하라. 이로써 바르게 하는 것이라. 제후, 그 다음에 지우국에, 그죠? 제후가 자기 나라에 대해서 여수목지 유군본이니, 제후라고 하는 것은 나라 전체로 볼 때는 수목에 있어서 바로 뿌리가 있는 것과 같죠. 천자가 나라를 세우고 사방에 그 다음에 제후를 두었는데 그것이 근본이니, 그래서 이로써 바로 친다라고. 그래서 제후가 뿌리와 같으니까, 그러면은 왜 벌이냐? 우리가 정벌이라고 할 때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자는 정토만 있다 그랬습니다. 가서 토벌하는 것이고 토하는 것이고, 왜 그런지 해서 말로 다 심판해주고, 실제로 치는 것은 누구냐면은 저 제후들이, 그죠? 제후를 임명해서 제일 으뜸 패자를 임명해서
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벌이라고 썼느냐? 재밌죠? 바로 수목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정현의 아마 주석일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맨 첫 번째 내용, 저기 뭐냐, 구벌의 법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생지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저 너 힘 좀 갖고 있다고 내가 너한테 권력을 이에 좀 위임을 해줬더니 그 권력을 가지고 뭐 하느냐? 빙약이죠.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한테 뜯어먹고 그저 이 빙이라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그 힘없는 백성들에 해당되는데요. 그 밑에 글자 보면 빙이라고 하는 것은 유승능야라 타고서는 업신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세금 뜯어먹는 자들이죠. 오히려 자기가 잔뜩 배불리는 자. 그래서 부자 소위 침모지라. 그래서 아직 그 장가도 가지 않고 어린 자들에 대해서 침능하면서 모멸하는 것이라 그랬고요. 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인생수해라. 사람이 바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병난 것이라 표현했고, 왕폐기에 보면은 자, 이런 경우에 사면삭지, 삭기지, 사면에 있는 사면으로 그 땅을 깎아내는 것이 바로 이제 생하는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재앙, 병든 것인데요. 백성들을 병들게 했으면 당연히 깎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그래 생은 깎아내는 것. 그러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 아까 빙약이죠. 여기서 빙자로 읽어야 되죠. 뒤에 소를 빙은 빙이랑 그 약한 이들 괴롭히고, 그죠? 약한 이들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범과죠. 과부들 범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과부들을 범하게 되면은, 자, 이른바 윗사람으로서 함부로 권력을 이용해서 여자들 괴롭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삭탈한다라는 겁니다. 삭탈. 특히도 그 땅을, 그가 하사받은 땅을 일정 정도 깎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나머지는 뭐 뒤에 나중에 보시고, 이건 나중에 시 공부할 때 한번 또 나올 겁니다. 시 공부에서도.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불국송이라 그랬고, 보니까 임금을 상대로 싸워야 되니까 송사 이기지 못하는데, 돌아가서 도망가는데, 그죠?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자기가 있는 기읍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원래의 시급지가 해당되겠죠. 요거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누구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주역 완사곤학기에 보면은, 여기를 하대부의 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맨 아래 하대부는 자기 시급지를 먹으니까요. 그래서 그 읍으로 돌아가는데 인삼백호라 그랬죠. 인삼백호라고 할 때 호인이 누구예요? 귀족이에요? 백성이에요? 백성이죠. 민이죠. 민. 왜? 그러니까 읍인 이렇게 또는 읍민 이렇게 붙여도 되고 아니면 그 읍으로 돌아가는데 그 읍민이 300호면은 우리가 문벌 그러죠. 문벌이라 그러면은 귀족이죠. 백성들은 뭐예요? 호주죠. 백성들은 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 문은 살인문이고 그러니까 문 한짝 이렇게 여닫고 하는 방식이고 귀족은 바로 문을 쓰는 거니까 백성들은 호가 있고 문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300호면은 무생이라 그러니까 아직 깎이지는 않았다. 왜? 본인이 중간쯤 가다 그만둔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돌아가서 자기 마을로 돌아가는데 기읍인 300호면은 무생이라 그러니까 깎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리학적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허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깎임이 없다. 허물이 없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내가 받은 시급지에 대해서 내가 중도 포기했기 때문에 깎이지는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이건 그래서 하대부라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대부라 표현하느냐면은 그 하대부가 다스리는 군이 여단이죠. 500여자 우리가 군사가 여가 있고 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군이 있잖아요. 그죠? 여단이다 그러면 몇 명이에요? 500인이죠. 대체로 500인이니까 집집마다 장정 하나 정도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정도가 되니까 대체로 그리고 또 이 여단을 맞는 사람들이 하대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그런 관제를 보면 되니까. 그래서 하대부로서 자, 본인이 그만두고 도망갈 포자죠. 도망갔기 때문에 자, 그 깎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300호라는 가지고 시중에서는 그냥 왜 300이 나왔느냐 이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 그냥 여기 숫자상으로 보면은 일감 이거 없어지면은 곤토가 되죠. 곤토의 5에다가 그 다음에 육감수 곱해가지고서는 뭐 5, 6, 30 해가지고 300 나오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매일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해석들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데 일단 정확하게 제도의 근거에서 일단 보셔야 되고요. 자, 이에 대해서 공자가 귀포 찾냐라 그랬습니다. 돌아가서 도망가 숨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돌아가서 도망가 숨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두 사이에 있는 거죠. 사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찬이라 표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찬의 벌을 받은 사람이 있죠. 순임금 때, 치수 사업을 할 때 협조를 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저기 숭땅인가 어디로 해서 숭땅인가요? 묘족들이 돌아가서 묘족들이 그 추방된 땅이 있죠. 어디로 오냐면 삼미라고 하는 지역, 삼미라고 하는 지역으로 추방시켰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추방하여서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갔다라고 하는 건 너 죄를 지었으니까 당분간 거기서 나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니 자송상이 그죠? 아래로부터 위를 송사했으니 그죠? 아래 지금 구이가 구호를 상대로 해서 송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근심이죠. 이 구이의 근심이니까 환이 되는 거죠. 나라의 근심이다 그러면 이제 우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그 근심이 지극하니 근심이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심이 지극해서 그만둘 철자입니다. 그래서 그만두느니라 그만두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뭐 그 깎이는 것은 없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그 이상 거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주공 같은 경우는 포했는데 도망갔다라고 했는데 공자는 거기다 찬자를 더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 읍으로 도망갔는데 그 읍은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벌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 6.3입니다. 자 6.3은 지금 6.4는 상구하고 지금 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6.3 같은 경우는 바르지는 못하죠. 그런데 음입니다. 이게 험한 가운데에서도 음에 해당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19덕이니 그랬습니다. 옛 덕을 먹었다라고 하니까 옛 덕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자체로서는 만약에 창업공신일 수도 있고 그죠? 창업공신으로서 변방의 그 재우를 얻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어디에 무왕이 만약에 새롭게 나라를 건설을 하고 옛 성인들의 후손을 찾아가지고 여기에다 저기를 주었죠. 제후로 임명했었죠. 이를테면은 자 그 조가의 땅에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조가의 땅에다가 바로 그 폭군주의 아들 태자죠. 태자인 무경을 제후로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하고 관숙, 곽숙, 채숙 여기다가 감독으로 이렇게 두었는데 결국은 4명이 다 같이 작당을 해가지고 뭐예요? 그 주나라를 멸하려고 하는 거. 자기들이 천자의 자리를 이렇게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2사람, 3사람은 죽이고 무경하고 관숙 사형시키고 채숙은 유배 보냈나요? 그리고 곽숙은 뉘우쳐서 그냥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곽숙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미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후손을 찾아가지고 미자를 송땅에다 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뭐 이런저런 송사에 휩쓸리긴 하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그러한 옛 덕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옛 창업공신으로서 그래서 정하면 바르게 하면 고집하는 것이죠. 정고하게 그냥 그 자리만 딱 지키고 있으면은 위태롭기는 하지만은 자꾸 이제 위에서 자꾸 송사 불러일으키고 하지만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있으면 위태롭긴 하지만은 그러나 역시 여기도 끝내는 길하고 이렇게 됩니다. 끝내는 길하고
그 다음에 혹종왕사, 당연히 제후자리니까 혹왕사의 일을 따르더라도 무성이라 이름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권귀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함장가정이니라고 하면서 혹종왕사면 바로 무성이라라는 말. 길하기는 하지만 무성이라 허물은 없다 이렇게, 아니 이름은 없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모든 공은 바로 구 임금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제후가 그 만약에 이를테면 저 위쪽하고 이렇게 붙었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 다스리는 최종 책임자는 누구냐면은 구 임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에 가서 지금 다 처리해야 될 일입니다. 조에 가서 제후들이 가서 이제 뭐 모여서 그 조회를 하죠. 조회를 하면은 그때 서로 간에 상벌에 대해서 논하게 되는 겁니다. 상벌에 대해서 논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리 잘 지키면서 그 옛 뭐 조상의 덕 내지는 본인의 옛날 그 공으로 인하여 가지고 특별히 큰 일은 없게 되는 거죠. 송사도 계속할 마음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식구덕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종상이니 길하라. 종상이면 길하라. 그러니까 위에 군주의 판결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길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윗사람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갔네. 이제 구사 같은 경우도 누구를 상대로 해서 송사를 하려면 초용을 가지고 상대를 해야 되겠죠. 나라의 관리로서 백성들과 송사한다는 것만큼 좋지 못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불국송이니 능히 이기지 못하니 백성들 상대로 송사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지만이 복증명이면, 그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송사를 제기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나아가 명하면이니까 복명이죠. 자, 이 구사가 지금 임금의 명을 받아가지고서는 두루 내려가서 한번 봤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보니까 어디 지역에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는데 가서 살펴보고 오시오라고 하니까 그거는 그 지역 현령에게 맡길 일이지 굳이 위에서까지 송사까지 할 일은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송사로 해서 이기지는 못한다.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돌아와서 임금한테 복명하는 겁니다. 복명하여서 변하면입니다. 변할 이유로 읽으시면 돼요. 여기서는 변할 투, 변할 유 두 가지 발음이 있는데요. 변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잘 보니까 물길 돌리는 거죠. 물이 아래로 이렇게 흐르니까 물길 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송사하지 맙시다. 그냥 놔둡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하여, 그 다음에 안정하여 길라니라. 그래서 백성들의 왜 그 문제가 있었는지, 왜 이쪽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면은 오히려 백성들이 생활이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 못된 현령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면은 길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명서정에 해당되겠죠. 정사를 밝게 하면은 옥을 끊을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고들정자? 네. 요정자 안정하여. 그래서 곧 바르게 하여서 여기도 그럼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바르게 하여 안정하여 부실하리라. 복증명 유 안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름이 없다. 이제 송사에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없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편안하면서 바르게 생활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송사의 최고의 최종 판결권자가 되죠. 최종 판결권자가 되고 문왕이 얘기한 바로 이견대인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뭐 중정하고 바른 임금이니까 무슨 뭐 폭군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송사를 하면은 그냥 길한 정도가 아니라 크게 길한 거죠.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해서 서로 와서 여기서 와가지고 다 임금한테 가서 다 올릴 겁니다. 올리더라도 이 송사를 아까 여기도 잘 따르죠. 혹종왕사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러면 안 됩니다 해서 복명을 해서 돌리게 해서 송사를 다 바로 잡아 놓는 거죠. 다 끝까지 가게 하지 않으니까 크게 길하다. 좋은 괴사나 효사 같은 경우는 말이 매우 짧습니다. 그죠? 한 글자 내지는 두 글자로 그냥 보통 정리를 하죠. 그래서 상활 송원길은 공자도 바로 중정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이러한 사람이 송사람이 누구나 다 복종하게 돼 있고, 그 최고 통치자가 이 송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에서 항상 민심이 불안해지고
민심에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냥 꼭 재판에서 송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처럼 그죠? 그 이 바르게 한 사람 잘 들어서 그 다음에 이 사람 도와주는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 훌륭한 신하가 비록 양자리에 바르지는 않지만은 하늘의 이 굳센 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니까 민정 시찰하러 갔을 때 누가 잘못됐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는 현령을 상대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백성들 삶을 안정시키면은 편한 것이고 다 어쨌든 이 사람의 말들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길이라 한 것은 중정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구가 또 문제가 됩니다. 상구는 제일 꼭대기의 자리죠. 자리가 제일 높다 그럴 것이고 내가 제일 귀하다 그럴 것이고 대체로 요렇게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왕족으로서 그죠? 왕족으로서 자기 시급지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될 겁니다. 이 자들 굉장히 골치 아프죠. 이제 이 보면은 혹 석지 반대라도 종조 삼치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단어들이 조금 근데 반대라고 할 때 반은 바로 큰 띠였고 혹시 지난번 춘추 공부하신 분들 가운데에서 그 장무백인가요? 노나라의 장공이 그 송나라의 분쟁이 있었을 때 그 무마를 하려고 송나라에서 솥을 선물로 해줬죠. 고 땅에 그죠? 곡땅의 솥인가요? 공나라에서 만들었던 이 솥을 뇌물로 줍니다. 정을 주는 거죠. 솥의 정. 그러니까 노나라 장공이 야 좋다 그러면서 그거 어디다 집어넣었던가요? 종묘에다가 갖다 집어넣었죠. 그랬더니 그때 현신이 뭐냐? 그 이른바 뇌물을 어디 감히 종묘에다 집어넣습니까? 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그 법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법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밝게 해야 됩니다. 라면서 이제 간하는 내용 가운데 바로 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자가 제후에게 그저 그 공을 인정하여서 줄 때 그저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줍니다. 주로 이제 그 말 장식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술에 치장하는 거나 아니면 활 이런 거 등등을 이렇게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반대를 보통 큰 띠라고도 표현하는데 큰 띠도 있지만은 말 앞 장식 있죠. 말 허리띠라면은 그러니까 말 안장 말고 앞에 이렇게 해서 가슴걸이 띠가 있어요. 말 가슴걸이 띠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다들 그냥 큰 띠 큰 띠 하는데 물론 이제 명수에 따라 명이라는 게 있죠. 우리 자귀라는 거죠. 명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에 따라 명수에 따라서 명이라는 거는 뭐 천자는 12명 9명 이렇게 해서 말 타는 숫자도 있고 뭐 모자에 뭐 했냐면은 그 면류관 그죠? 여기 늘어뜨리는 구슬 수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명복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명복에 있는 뭐 띠도 될 수도 있고 두 가지는 다 됩니다. 어쨌든 석이다 그러면 석지니까 하사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회를 지금 여기도 이제 이 일반적인 해석이 전혀 많이 잘못했다라는 것이 그 임금한테 그러면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이 송사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있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언제예요? 조회를 오는 거죠. 종묘에 그 기본적으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쭉 항상 조회를 와야 됩니다. 계절마다 그 오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조종 회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봄에 그 조회 오는 것을 아침조라고 해서 조라고 표현하는 거죠. 종회동 여기가 종인가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죠. 잊어버렸는데 여름이 회인가요? 가지회야 그럴까 아마 뭐 요렇게 대체 어쨌든 뭐 다 어쨌든 그 조회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진 좀 않아요. 제가 요거는 가장 확실하고 이렇게 해서 회동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쓴다 우리 조회라는 말을 가지고 보통 많이 쓰죠. 아마 회가 이쪽인가요? 여기 맞아요. 그래서 조회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조회한다라는 것이 천자와 제후들이 모여서 왜냐하면 이게 회제후 구경대법 가운데에서 중용 구경대법 중에 나오는 제후들을 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후들이 이반되지 않도록 항상 반드시 꼭 제후가 오지는 않죠. 제후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고 천자도 몇 년 만에 한 번 전체 순수하고 항상 평소에는 그냥 대신들 보냅니다. 그래서 대신들을 쭉 보내는데 그래서 그간의 공들 오면은 뭐 하던가요? 각자의 자기 명에 따른 호를 갖고 있죠. 홀이 뭐
둥근 것도 있고 모난 것도 있고 해서 그게 이제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 진짜 그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서 깍지로 해서 쭉 맞춰보고 신분이 확실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조회를 하죠. 조회를 하는데 먼저 뭘 주냐면 이제 패백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간의 일들을 쭉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다 하고 어쨌든 그 앞에서 먼저 이제 종묘 제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 그간의 조회를 하는데 제대로 참석하지 아니한 자, 국가가 무슨 명을 내렸는데 그걸 제대로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자, 이에 대해서 전부 상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상구가 제법 뭐를 잘 했다고 지금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를 올려서 그래 너 잘했다 해가지고 뭐예요? 지금 상으로 하사를 한 겁니다. 상으로 하사했더니 다른 쪽에서 나중에 이쪽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아마 632 상구에 대해서 그건 아닙니다 라고 아마 이의 제기를 할 겁니다.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의 제기를 하면서 그 문제 있습니다 하니까 종조 3치지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해석할까요 이거를? 그죠. 그렇게 해석해야죠. 전부 다 뭐냐. 아침밥도 다 먹기 전에 아침밥을 다 먹을 때까지 아침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면 그 변덕이 죽을 때까지 무슨 소리 합니까? 조회라는 며칠이 한 보름이면 보름간의 시간이 있을 텐데 그래서 조회가 마칠 때까지 이겁니다. 왜냐? 3번이죠. 3번이면 우리가 3심입니다. 그냥 줬다 뺏었다 아니에요. 조회를 할 때까지 지금 여기서 이제 누가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공을 올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쭉 우리가 논공 행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논공 행상에 따라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회하면서 계속 심판을 하는 겁니다. 3번 심판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조회하는 동안에 3번 심판을 하는 동안에 3번 뭐예요?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지금 반대를 받았는데 빼앗겼다 한데요. 굳이 반대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실은 요 치자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여기가 보면 위에가 무슨 범이냐면은 범치자인데요. 뿔범. 머리에 뿔이 단 범이 있다. 뿔범이랍니다. 뿔범이 되고 그래서 여기다 오드이자가 되니까 복장 가운데에서 뿔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뿔에 해당되는 게 관이죠. 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신분에 맞게 모자를 쓰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장식 그 구슬 숫자는 달라지니까 그래서 치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면관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자를 벗어야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직책 면직되는 거죠. 그래서 1심에서 면직, 2심에서 면직, 3심까지도 이렇게 면직이 됐는데 면직이 됐다라는 거. 끝내는 그죠? 그 조회를 마칠 때까지 3번 이렇게 됐다라는 3심까지 해서 이 사람 삭탈관직 되는 겁니다. 그죠? 삭탈관직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공자가 여기다가 기가 막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송수복야나 그런데 송사로서 서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이기더라도 이런 뜻이 되겠죠. 복종을 받았더라도 송사로서 복종을 받았더라도 이기더라도 역부족 격려라 또한 좋게 공경할 것이 못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사를 끝까지 해가지고 서로 이긴다 하더라도 이런 자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송사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는 것이 바르지 않고 왜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조회가 끝나면서 어떻게 돼? 결국은 삼치진이 하니까 삼심을 통해서 면직됐다. 면관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사람 입장, 주자 입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